네, SML 오늘 김장률 본부장님과 역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우리 본부장님과 함께 오늘은요 미국에 계신 분 한 분 연결을 좀 네.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잠깐 한달 전에 뵌 적이 있는데 그때 아마 반도체 관련 얘기를 좀 해주셨었나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요걸 얘기해 주셨었나 제 얼핏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배당을 어마어마하게 그러게. 신경 써주는 그런 회사들 요즘 이제 배당 관련 투자하신 분들 있잖아요. 월 배당 받고 뭐 네네. 분기 배당 받고 이런 분들도 계신데 고령화되니까 꾸준한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관련된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크리스 정님입니다. 네, 크리스 정님 지금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제 말씀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 계신 거죠? 네, 필라델피아. 예. 혹시 뭐 여의도 어디 뭐 대방동 이쪽에 계신데 그냥 나오기 싫으셔서 줌 연결하시는 거 아니고? 플라이트 한번 열어볼까요? 필라델피아에 계십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예. 필라델피아가 맞아 뉴스에서는 마약 엄청 한다고 그러던데. 그 얘기가 정말 요즘 뭐 필라델피아 그러면 다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심합니다. 사실이고. 길거리 다니면 막 마약 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냄새나고. 뭐 시내 쪽을 돌아다니면 뭐 많이 봐요.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래요. 뭐 대마초 그리고 냄새도 엄청 난다고 길거리에-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애들도 좀 이렇게 냄새도 냄새지만 네. 무섭죠, 약간 뭐. 아.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막 이게 좀비처럼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예, 그 펜타닐 중독.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뭐 오래 지켜보진 않았지만 한 네. 5분 10분 이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필라델피아가 또 크림치즈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네, 크림치즈. 유명하죠. 그게 여기서 만드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네, 제가 아는 필라델피아에 관한 모든 것은 이제 다 나온 것 같고요. 더 이상 얘기하실 거 없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뭐 배당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예. 뭐 어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BDC라는 그룹으로 네, 미국에서는 하나의 섹터로 분류를 하는 주식들인데 네, 약자죠. BDC가 네.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컴퍼니인데 네. 뭐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사업 개발사 음.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개발사.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징은 이제 배당을 많이 준다라는 네.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배당이라고 하면 무슨 뭐 코카콜라나 존슨앤존슨 같은 회사들도 배당을 주지만 네,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이제 리츠가 있잖아요. 리츠, 네. 리츠. 예. 리츠가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데 약간 그거랑 유사해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지만 비슷하기도 하고 또 사업이 겹치기도 하고요. 다만 SEC죠. 그러니까 미국 SEC에서 그 한국어로 말하면 금융감독원, 뭐 네. 증권거래 예. 뭐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할 때 약간 리츠랑 비슷하게 관리를 해요. 네. 비슷하다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너희들이 번 돈의 90%는 배당으로 다 주주들한테 나눠줘라 하는 게 리츠나 BDC나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네. 많이 뭘 만들고 뭐 이런 거는 상관없고 그냥 배당 예. 90% 이상 하면 되는 거예요, BDC에? 이제 BDC를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좀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크리스 캐피탈이라는 이제 회사인데 만약에 3프로에서 내가 사업 확장을 위해서 건물이 필요해. 라는 니드를 가지고 저를 만났다 했을 때 네. 제가 그 건물을 지어서 월에 500만 원 이렇게 해서 3프로에게 렌트를 주고 네. 그 렌트를 받아서 주주들과 나누면 그건 리츠예요. 네. 그렇죠. 예. 네. 하지만 제가 3%에게 이 건물값이 10억인데 10억을 빌려줄게. 그리고 연에 6%의 이자를 나에게 줘. 대신 이 건물은 내가 담보로 잡을게.
아, 라고 하면 BDC 같은 얘기가 그냥 됩니다. 금융사 아니에요, 금융사? 금융사네. 그쵸. 네, 캐피탈. 맞습니다. 이게 돈을 빌려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아, 캐피탈하고 돈을 비슷한.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네.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아. 그러면 자, 그, 그런데 네. 예, 말씀하시죠, 네. 이게 하나의 이제 섹터가 될 만큼 종류가 많아진 거예요. 음. 회사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캐피탈사를 묶어서 BDC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꼭 그렇진 않고 캐피탈사 가운데도 배당 안 하는 애들도 있고 그 배당 많이 하는 애들만 모아서 BDC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려주고 네. 그 이자를 가지고 이제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을 BDC라고 부르는데 아. 그런 형태로 장사를 할 거고 당신들이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할 거면 룰을 지켜라. 룰을 그 룰 중에 가장 중요한 룰이 90%는 바로바로 배당을 해라. 쌓아놓지 말고. 배당 안 하면 안 이렇게 돼요? 그럼 뭐 규제를 받겠죠. 배당을 안 하면 네, 어떤 뭐 불이익을 준다거나 뭐 경고를 준다거나 상장 폐지가 된다거나 뭐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요 회사들은 그냥 이익 남는 대로 그냥 죄다 최소한 비용 빼놓고는 다 배당해라. 요게 이제 회사의 어떤 네. 뭐 운영 방침인 거군요. 예, 그리고 또 특징이라고 하면 주로 그 대상이 아주 큰 기업들에게보다는 중소기업이라고 그럴까요? 한국으로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사이즈가 일정 규모 이하인 기업들에게 그렇게 빌려주고 뭐 또 이자를 받고 하는 쪽으로 하게 법적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뭐 대기업이라고 하면 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큰 기업이 누구한테 돈을 그렇게 뭐 작은 회사한테 빌릴 일은 없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다 이제 그런데 이제 뭐 작은 뭐 프로젝트를 한다던가 건물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뭐 새로운 기술에 조금 투자를 한다든가 할 때 돈을 빌릴 사람들은 이제 BDC랑 거래를 하게 되고 그런데 내가 당장 돈을 갚을 능력은 안 돼. 하지만 내가 이걸 열심히 개발을 해서 나중에는 우리 회사가 큰 회사가 될 것 같아. 하지만 뭐 지금 당장 이자를 낼 만한 능력은 없다. 그런 회사들은 또 VC라고 그러죠. 벤처 캐피탈 그쪽하고 거래를 하게 될 거고. 근데 이 회사들, 그러니까 BDC라고 하는 회사들이 좋은 건 그러니까 배당인 거죠, 배당? 예, 그렇습니다. 배당이고 뭐 조금 이제 찬찬히 설명드리자고 하면 최근에 굉장히 10년간 성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회사들의 숫자도 많아지고 그래요? 예, 숫자도 많아지고 그 회사들의 하나하나의 규모도 작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회사들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중소기업 같은 작은 회사들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좀 배경을 설명을 드릴 수 있으려면 옛날 얘기를 한번 넘어가야 되는데 2008년, 2009년에 저희가 큰일이 한번 있었잖아요. 네. 금융위기. 그러다 금융위기가 한번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중소기업들이 힘들었겠죠. 큰일 난 거죠. 네, 돈은 자기는 이걸 돌려야 되는데 이 은행들이 그 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BIS 자기 자본 비율, 뭐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BIS가 이제 이게 뱅크 오브 인터내셔널 세틀먼트라는 바젤에 있는 기구인데 그때 바젤 BIS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바젤 3라는 그 룰을 만들어서 은행들이 위험한 회사들한테 돈을 못 빌려주게 막아버렸던 거죠. 중소기업이 아주 어려워졌겠네 그때부터. 네, 그렇죠. 그러면 뭐 미국이란 큰 나라에 그만한 니드는 있고 하다 보니 그런 중간에 미들맨이라고 할까요? 중간자 역할을 할 만한 회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네, 필요성에 의해서 또 그리고 그 전부터 그 업을 하던 사람들은 그 업이 굉장히 잘 됐겠죠. 그 당시. 그렇게 한 10년 정도 오다 보니 사실 요번에 저희 팬데믹이 사실은 금융위기는 아니었는데 이게 또 묘하게 금융에 많은 변화를 갖고 오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이자율이 올라가고 뭐 요즘 저번에 제가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이 도산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 또 금융이 한번 바뀌는데 이 과정에서 또 BDC라는 이 중간자적인 회사들이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을 시기가 되어 약간은 더 주목받고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대기업들도 미국의 금융 대기업들도 이 시장에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네네. 지금 근데 계신 데는 어디 대기세요? 예. 아, 집이에요. 그래요? 예. 뒤에가 이렇게 파란 화면이 뭐 있어갖고 되게 멋있습니다. 집 뒤에요. 네. 이게 아파트예요. 예. 지금 이제 밤이니까. 저녁 시간이군요. 밤이지 밤. 네, 지금 이제 해질 시간이네요. 아, 그래서 이렇게 또 멋있게 배경이 나오는군요. 네. 미국에 있는 게 이제 확실히 좀 감이 좀 옵니다. 아이 네. 가짜인지 아시고. 근데 그 배당률을 더 얼마나 줘요? 보통 뭐 이런 데 한 뭐 6, 7% 줘요? 일단은 최근에 이 회사들이 이제 네. 좀 떨어졌어요. 작년서부터. 네. 그래서 뭐 보통 13%, 14%까지 연에 배당을 지급하는 레이까지 왔었는데 네. 최근에 조금 올라서 네. 제가 투자하는 회사들을 보면 평균 1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1년에. 네네네. 10%? 네, 10%요. 배당 수익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만브러치의 주식을 갖고 네. 있다고 하면 네. 1년에 1,000불 정도를 받는 그러니까. 거죠. 뭐 그렇게 많이 줘요, 배당을? 예, 그 정도 줍니다. 괜찮은데. 진짜 그렇게 주는 거죠? 그 뭐 배당을 10%를 준다고? 한국은 그런 회사가 거의 없지 않나요? 예. 그건 좀 못 본 것 같은데. 7, 예, 근데 뭐 하루 네. 이틀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꾸준히. 10%가 네. 이 회사들이 보통 최근에 생긴 회사들도 있어요. 3, 네. 4년 전에, 네. 7, 8년 전에, 그리고 20년 전에 생긴 회사들, 30년 전에 생긴 회사들 보면 뭐 매년 평균이 9%, 10%를 떨어지진 않았어요, 많이들. 와, 안 좋은 게 그래요? 진짜 예. 야, 그래서 제가 네. 자료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네. 한번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네네네네. 네. 예. 이게 뭐예요? 회사 명이에요. 제- 뭐지? 예, 골마삭스, 제가 블랙스톤.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인데요. 네. 뭐 아보 리얼티, FSKKR, 뭐 오울라 캐피탈, 뭐 블랙스톤 시큐어드 랜딩,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이런 BDC. 쪽이구나. 네. 지금 이 이제 5개 회사는 제가 뭐 실제로 투자를 하고 공부를 좀 많이 했던 회사고, 그 밑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티커를 쭉 적어놨는데,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공부를 앞으로 더 해야 되고, 아하. 예, 뭐 투자 물망에 저의 리스트에 올라 있다고 뭐 이렇게 지금 공부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마 주식 좀 미국 주식에 많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KKR이나 블랙스톤 같은 회사는 좀 이름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KKR. 많이 알려져 있죠. KKR. 예. 고구려? 그다음 블랙스톤. 블랙스톤. 블랙스톤은 유명하네. 들어봤죠. 네. 흑석. 제- 네. 블랙스톤, KKR 그러면 또 비슷한 회사 중에 칼라일이라고 있어요. 예, 칼라이드. 예. 칼라이즈? 칼라일이라고 있는데 네. 이런 회사들을 저희가 이제 보통 사모펀드라고 부르는데 네, 그렇지. 아마 KKR하고 블랙스톤이 전 세계 1, 2쯤 할 거고 칼라일이 한 5등쯤 할 건데 네. 제가 알기로는 제어롬 파월이 아마 칼라일 출신일 거예요. 예. 아니 10%씩 그리고- 10%씩 배당 주는데도 뭐가 남아요? 아니 그 회사는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주가도 올라요? 예, 그러면 두 번째 사진 하나 있는데 그것도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네. 예. 이게 보이세요? 네, ABR이라는 보입니다. 회사인데요. 예, 파란색이네. 예. Arbor Realty Trust. 실제로 큰 양은 아니지만 제가 한 10년 정도 보유한 주식입니다. 네. 근데 뭐 제가 보면은 이게 아마 매년 사실 제가 9% 10%라고 했는데 뭐 12% 13% 나왔던 해도 있어요. 네. 네. 좋네. 주가는 움직임도 그런데 없고. 이게 예. 2014년 가격이 아마 6불 7불 그 사이여서 제가 6.8이라고 해놨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거래한 게 11불 90이어서 그렇게 적었는데 오늘 보니까 14불이더라고요. 어휴. 자, 10년 동안 주가가 2배가 올랐으니까 뭐 굉장히 좋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매 분기마다 2.5%씩 예. 배당을 줬다는 거죠. 예.
분기마다 저도 그러지만 2.5%. 네, 그렇죠. 2.5%면은 100주를 갖고 있으면 분기마다 2.5주를 준다는 뜻입니다. 연간 평균 9%가 적혀 있네요. 연간 평균. 예, 예. 비포 네네네. 텍스. 근데 보통 한 10%, 네, 10% 보고요. 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많이들 이제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배당을 배당으로 받지 않고 주식으로 받아요. 네. 네. 100주를 갖고 있으면 네, 2.5주가 늘어나는 거죠. 그 선택이 돼요, 그게? 예, 선택이 됩니다. 주는 대로 받는 줄 이거는 알았어. 좋네. 이제 아주 자기가 좋아요.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뭐 저 회사들이 해준다기보다 해주는 건데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시면 ABR을 만약에 만주를 네. 2014년에 갖고 있었다고 하신다면 그리고 그 배당을 다시 다 주식으로 받으셨다면 재투자하고 2014년에는 대략 27,000주 정도가 있으실 거예요. 엄청난 왜냐면 큰 이게 괜찮네. 복리잖아요. 네네네. 복리니까 예. 네, 복리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그 당시에 7불이었지만 지금 이제 14불이 되었다고 하면 아마 그런 식으로 하면 한 37만 불 정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입니다. 잠깐 계산 한번 다시 해볼게요. 14불에 저도 좀 너무 맞나 싶어서 더하기 14불 맞네요. 한 33만 불 정도 되는 거야. 27,000이니까 27,000이니까 그쵸, 한 38만 불 정도 돼요. 10년 동안 8년.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 10년 동안 이제 주식 배당을 주식으로 받았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래요. 예. 야, 꾸준히 올라가는데 배당도 꾸준하고 모든 게 꾸준하니까 복리의 효과가 아주 크네요. 야, 이런 배당 확실히 미국에는 선택의 폭이 좀 넓은 것 그러니까요. 같아. 부럽네. 뭐 빅텍도 예. 있지만 빅텍 말고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망할 일은 거의 없는 거죠? 망할 일은 자, 망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처음에 10년 전에 되게 많이 주저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들어가지 못한 것도 좀 후회도 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회사는 잘 고르야 되는 건 당연하죠. 이 회사들이 이제 뭐 튼튼한가 하는 것들은 뭐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지만 회사가 많지는 않아요. 현재 한 57개가 BDC 컴퍼니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한 4,500개 주식이 있다고 하니까 1% 좀 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엔 BDC도 아니고 모기지도 아니고 라고 조금 애매한데 이런 류의 회사까지 합치면 제가 봤을 때 한 200개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생기고 있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실만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할 거 없이 아까 그 지금 보여주신 거 그거 보여주신 사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5-6개가 10년 동안 갖고 계신 거예요. 그거 뭐 위에 있는 5개는 제가 나름대로는 스터디 하신 이 정도면 괜찮겠다. 왜냐하면 이 5개 회사 다 자회사들이에요. 아주 큰 회사들의 그렇죠. 자회사들이에요. 골만삭스, 블랙스톤 다. 네, 그리고 좋은 거는 뭐 KKR 같은 경우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뭐 한국하고도 굉장히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SKR. 이게 이 FS KKR은 이제 KKR의 자회사면서 쉽게 말하면 돈놀이를 하는 건데 포트폴리오를 보면 KKR하고 관계가 참 많아요. 네, 아주 없지 않아요. 그리고 GSBD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에서 운영하는데 포트폴리오를 보면 역시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이쪽이 많아요. 골드만삭스가 원래 좋아하는 분야들이죠. 네. 아니 그리고 블랙스톤은 당연히 부동산이고. 너무 좋은데 아니 뭐 이렇게 예. 세상에 이렇게 단점 없는 뭐가 있을 리는 없잖아요. 네, 뭐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뭐. 뭔가 좀 주저했던 네. 거 아니면 지금도 약간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거 뭐 그런 거 말씀해 그냥 주시죠. 연 10%씩 이렇게 매 분기마다 이렇게 주면 이건 꿀맛이죠. 장도 이만큼 올랐는데 좀 애매한데 그런 주식 해가지고 그럼 국민연금 여기다 다 때려 박아야지. 유한해. 예, 근데 네. 일단은 뭐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리스크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있고 그 리스크 중에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들은 네. 역시 요즘에 이자율이에요. 이자율. 이자율?
예, 예. 돈놀이하는 친구들이니 예, 예. 그 페드 금리, 그 다음에 뭐 채권 금리, 그 다음에 모기지 금리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렇죠. 그러겠네. 그러니까 좀 배당을 많이 주고 굉장히 어떤 데 20%도 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 뭐야? 너무 그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힘들어지실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 사업 기간을 좀 가진 회사들이 나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큰 회사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회사들이 좋을 것도 같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굉장히 이자율이 네. 민감하게 움직일 때는 그 회사의 이제 재무 구조를 좀 열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재무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보통 회사 보는 법하고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들. 네. 왜냐하면 어떤 거냐면 보통 우리가 회사를 볼 때 이런 걸 많이 보지 않나요? PER, 뭐 PS 같은 그렇죠. 거.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얼마만큼 많이 이익을 내느냐, 얼마만큼 많이 파느냐. 근데 이 회사들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는 거 보면 PB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겠죠. 자산 가치겠죠. 예. 이 PB라는 건 뭐냐면 네가 자산이 얼마 있냐. 근데 네 주식의 총액이 2억 불이라면 도대체 너는 자산이 2억 불은 되니? 보통 보면 회사 가치와 그 자산이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는 회사들이 많아요. 지금 갖고 있는 리스트한 회사들이 한 1배 정도 되시네요. 저는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 ABR 같은 게 0.7이에요. 네. 예. ROE가 그러니까 모르지만. 예, 뭐 망해도 한 30%밖에 안 망한다는 얘기겠네요. 그렇게 보면. 네. 그런데 뭐 그게 다 날아갈 일은 없는데, 근데 이 이제 PB를 볼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2빌리언, 2빌리언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돈인데, 그렇죠. 도대체 뭐 작은 돈 아니지만 작은 돈인데 그거 빌려줘서 이렇게 큰 배당을 줄 수가 있을까 의심스러웠는데 내역을 들어가 보면 이 친구들도 돈을 자기들 돈으로만 하는 건 아니죠. 빌려오죠. 그렇겠죠. 네, 그렇죠. 네. 자기들도 어딘가에서 갖고 와서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그 차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자율이 급격하게 변할 때 빚이 많아지는 회사들이 가끔 보여요. 그럴 수 있겠죠. 예. 그 얘기는 두 가지예요. 자기 자본에 비해서 빚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은 그 회사의 빚을 빌려주는 퍼스트 랜더 뒤에 돈 주는 사람에게 신뢰를 많이 받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KKR이나 블랙스톤 같은 회사들은 안전하죠. 큰 회사가 안전한 건 당연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 회사들이 누군가에게 돈들을 빌려줬는데 뜯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상황 경제가 조금 뭐 어려워지거나 뭐 도저히 이거 뭐 갚을 능력이 안 되는 회사들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죠. 만약에 돈을 못 받아. 그러면 이자 얼마씩 받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원금이 훼손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럼 이제 뭐 물론 이제 한 회사만 하는 건 아닐 테니까 여러 회사들 중에 이제 한 회사 크게 팍 망가지면 이제 수익이 그때 팍 줄어들겠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배당 못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네. 이 회사들이 한두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건 일단 아니겠죠. 네네. 그렇죠. 포트폴리오를 보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뭐 그렇겠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런 사고가 뭐 웅텅이로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이 회사들이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는 한국엔 이거 조금 어려운 전문적으로 들어가는데 SRT 마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SRT. 이게 뭐냐면 네. Significant Risk Transfer라는 마켓이 있어요. 네. 리스크를 전가시킨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이 리스크를 냈다 팔 수 있는 시장들이 있습니다. 오토 팔어. 그럴 때 시큐리티와 유가 증권 하나 시켜서 팔아요. 예, 요거를 또 설명드리면 이거야말로 1시간이 넘을 문제라 제가 뭐 그렇게까지 드릴 수는 없는데 뭐 조금 금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최근 그 2008년에 시작됐던 바젤 3가 버전이 업돼서 바젤 4, 뭐 바젤 3.1로 변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메인 중에 하나가 SRT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각 은행들이 위험한데 돈 꿔줬을 때 못 받으면 막 망하잖아요. 네. 그래서는 안 되겠잖아. 그러니 그거를 어떻게 너희들이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시장을 하나 열어줄게.
예, 이런 것들은 앞으로 BDC가 성장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럼 그 아까 SRT 마켓도 지난 5년 10년간에 많이 컸을 건데 거기서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나요? 예, 규모도 되게 커졌지만 스마트해졌어요. 스마트였다. 예. 예, 예. 그러니 전에가 아니 뭐 저기 돈 떼먹는 사람은 5천 년 전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죠. 항상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네, 그것이 그 은행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위험이 되지 않도록 잘 해지할 수 있는 툴들이 발전한 거죠. 지난 몇 년 동안. 예, 그게 아마 BDC가 발전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예. 하여튼 뭐 대체로 그리고 미국이 BDC를 키우려고 하는 것도 같아요, 정부에서. 대체로 하여튼 재밌네. 뭐 주가 자체가 막 그 성장주처럼 그치, 그건 올라가는 아니고. 이쪽은 아닌데 네. 확실히 그 번 돈의 90% 이상을 배당을 하다 보니까 여튼 뭐 그런 금융회사들 뭐 이게 캐피탈 회사들 같은 네. 것 같은데 그런 회사들이 버는 돈이 예를 들어 뭐 우리 회사 크기의 한 10% 정도를 번다면 이건 다 그냥 주는 거잖아요. 주는 거잖아요, 그죠? 매출의 10% 정도를 많이 본다면 근데 그런 회사들이 수십 개 혹은 뭐 그 이상 있다는 거고 그것도 이제 투자의 한 방향으로 한 포지션을 좀 자리 잡아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이제 아마 그렇죠. 제안을 좀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성장했다고 하지만 아직은 상대적으로 니치니까 아마 다른 방송에서 네. 이걸 접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네. 처음이라서. 이게 니치라고 할 수 있었어요. 6년 전, 7년 전 전에는. 네. 근데 이게 규모하고 많이 분위기로 성장했구나. 보면 이제 니치가 아니고 그랬어요. 예. 전에는 BDC를 섹터라고까지 부르진 않았어요. 이제 섹터 네. 그룹화됐구나. 예, 이제는 SEC에서 investor.org 가시면 네. 아예 BDC는 이런 섹터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말하자면 예. 예, 뭐 다른 나라에는 이런 뭐 조선주 섹터 이런 거 없잖아요. 한국에만 있지. 그렇긴 하죠. 네. 네, 그런 것처럼 미국에는 좀 더 다양한 섹터가 있는데 섹터라는 표현을 아무한테나 다 주진 않습니다. 그 세금 어떻게 해? 세금 10% 세금 15% 20% 나가야죠. 이제 나중에. 그게 주식 잘해야죠. 주식으로 받아도 내요? 아니면 주식으로 받으면 안 내나요? 그게 약간 편법인데 주식으로 계속 받으면 결국 나중에 팔 때까지는 안 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팔 때 내는군요, 한 번에. 나중에. 언젠간 내야 됩니다. 언제가 내야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많이 올라왔을 때 팔아야지. 네. 많이 먹는 거니까. 자, 오늘은 저희가 BDC라는 약간 특이했습니다. 네. 잘 모르시는 거. 아주 배당이 특화된 배당 특화된. 그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배당 컴퍼니 BDC. 배당 뭐 주식. 배당 주식. BDC. 캐피탈보다는 좀 세이프한 것 같고. 네. 야, 오늘 한번 이 BDC에 대해서 좀 한번 미국 시장에 있는 거 한번 얘기를 들어봤는데 확실히 미국 시장이 선택의 폭은 진짜 다양한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진짜 부럽네. 그거 한번 저도 한번 살짝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빅테크하고 애플하고 엔비디아만 있지 않다. 미국 시장에. 자, 우리 크리스정님 필라델피아 잘 좀 지켜주시고요. 우리 김프로님 가셨을 때 혹시 만나셨습니까? 보진 못하셨나요 혹시? 아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골프 치시더라고요. 골프 치시죠. 네네네. 아니 그 박세리 프로님하고. 네네네. 박세리 프로님. 네네네. 영상. 네. 자, 하여튼 오늘 멀리서 또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이렇게 한 번씩 또 연락 주셔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롭네요. 내용도 그렇고.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혹시 미국 가게 되면 잘 좀 부탁드리고요. 연락하고 오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자, 오늘 김정일 본부장님과 함께 이 BDC라는 거. 저는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물론 이제 미국에 배당주 많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배당 특화돼서 안전한 것 같은데. 뭐 자기 투자 자산의 뭐 한 5%건 10%건 일정 부분 하여튼 괜찮을 것 같은데. 느낌상. 자, 하여튼 뭐 우리 김장일 본부장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재밌었습니다. 저희는 미국으로 날아간 기분도 느끼고요. 또 해지는 그 저녁하네. 멋있네요.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